마지막 분야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비대면, SOC,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5개 사업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대면 분야의 AI 정밀 의료 솔루션.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참 궁금한데요. 닥터 앤서 2.0 사업에 대해서 나이파의 이준영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이준영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닥터 앤서 2.0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목적은 저희가 올해는 12개 질환 24개 AI 의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마 닥터 앤서 1.0 사업에 대해서도 아마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3년 동안 했던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새로운 질환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걸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바라보는 의료 AI 소프트웨어는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진료 시에 지원 보조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고요. 사업 기간 중에 실증과 의료기기 인허가까지 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기존에는 진료실에서 의료진 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좀 더 진단 보조를 강화하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지원 규모는 한 개의 컨소시엄,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을 진행을 할 거고요. 올해는 48.55억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4년간 24년까지 총 280억 이내로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어제 저희 나이파 홈페이지에 공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3일까지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평가나 협약까지 거치면 올해 4월에 협약이 이루어질 거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 9개월 정도 사업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수행기한 컨소시엄은 의료기관, 병원과 ICT 기업 공동 컨소시엄으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진 내용입니다. 대상 질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12개 질환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RFP에 보시면 13개 후보 질환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13개 후보 질환 밑에 저희가 당구장으로 표시를 했는데 연구를 제안하시는 쪽에서 실제로 국민에게 더 AI 소프트웨어가 적용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추가 제안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다만 질환의 목표는 12개 이상은 안 되고 12개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3차 병원뿐만 아니라 1, 2, 3차 병원에 골고루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부분은 병원에서 IRB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셔야 되고요. 비식별화와 레이블링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만 데이터의 학습 환경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할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 환경까지도 구축을 제안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 환경이 구축이 되면 AI 의료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을 하실 거고요. 예측 분석, 진단, 치료, 예후관리 단계별로 골고루 진행을 하실 거고요. 서비스 제공 환경 부분은 향후에 개발이 완료되고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가 완료된 소프트웨어는 병원 내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병원에 적용할 때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스 기반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병원 정보 시스템 탑재형, 연동형으로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적의 방안에 대해서는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저희가 1.0을 2018년부터 20년까지 3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올해 이제 닥터 앤서 2.0을 진행합니다. 두 사업에 대한 차이점이라 보시면 질환과 소프트웨어 개수가 좀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1.0 같은 경우에는 3차 병원 중심의 어떤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2.0은 1, 2, 3차 병원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에 저희가 24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는데 각 소프트웨어별로 좀 다양한 지금 기대 효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화위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5년 정도 걸렸던 진단이 저희 닥터 앤서 통해서 15분 내에 좀 단축됐고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4시간에서 6시간 걸리던 치매 분석 시간이 약 1분 내외로 단축이 되는 기대 효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체계입니다. 지원 방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한 개 단일 컨소시엄 지원합니다. 컨소시엄에는 의료기관, 병원과 ICT 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병원의 참여 개수는 저희가 RFP에는 상세 내용이 있는데 개발에 참여하시는 병원은 12개 이내로 제한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 이후의 실증은 개발 병원 포함해서 2배수 이상의 실증 병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질환별로 ICT 기업, 개발하는 ICT 기업이 참여를 하셔야 하는 게 원칙으로 지금
그 제공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그 의료 데이터는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해야지만 저희가 품질이 좋은 AI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때문에 참여 병원에서는 IRB를 통해서 고품질의 의료 데이터를 좀 제공해 주십사 지금 당부를 드립니다. 공모는 저희가 3월 3일까지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나이파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 평가는 아마 3월 초중 경우에 따라서 3월 말까지 연장될 수 있는데 저희가 접수 이후에 별도로 안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 체결은 4월 달에 진행할 거고요. 매년 진도 점검과 중간 점검을 통해서 과제의 어떤 마일스톤 점검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문의처는 보시면 되고 RFP에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해당되는 저희 직원들께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 연습이라도 하셨는지 이렇게 5분을 이렇게 딱딱 잘 맞춰주는 이렇게 컨퍼런스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감사를 드리고요. 나이파 이준영 팀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자, 두 번째 분야가 될 텐데요. SOC 분야의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입니다. 5G 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에 대해서 나이파의 윤지석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CT 신산업팀장 윤지석입니다. 21년도 5G 기반 디지털 트윈 공공선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은 이제 공공시설물과 이제 제조, 생산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5G망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시설물과 사용자 그리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현장 실증 사업입니다. 이제 5G망과 디지털 트윈을 융합한 다양한 우수 사례를 좀 발굴하고 디지털 트윈 기업과 ICT 기술 기업 간의 이제 협업 생태계를 형성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총 예산은 125억입니다. 지원 과제는 단년 사업으로 추진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업은 시설물 안전 과제와 사업 육성 과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시설물 안전 과제입니다. 이제 본 과제는 국민의 안전 보장 그리고 골든타임 확보로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하고 적용 실증을 통해서 이제 국내 디지털 트윈 기업의 기술 역량을 확보 그리고 신시장을 창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5G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주요 시설물의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 그리고 이제 그 관련 디지털 트윈 서비스를 실증하게 됩니다. 실증 대상은 정부 기관과 이제 그 지자체가 소유한 주요 시설물이 이제 실증 대상이 되고요. 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별 1개 이상의 시설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0년 사업과 달리 이제 그 단위 시설당 사업비를 21년도에는 크게 늘렸습니다. 추진 방식은 자유 공모입니다. 이제 57억 내외의 1개 과제로 이제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정보기관과 이제 디지털 트윈 관련 중소 중견 콘소시엄의 이제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 육성 과제입니다. 산업 육성 과제는 제조 생산 기업의 생산성 그리고 안전 확보 등 디지털 트윈 기술의 산업 현장 그 적용과 실증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 산업과 관련 기술의 기업의 육성 그리고 성장과 조기 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1년도에 신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5G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생산 시설의 운영 그리고 안전관리 플랫폼 연계 서비스 기획의 개발 적용을 위한 실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으로는 제조 생산 분야의 공장 그리고 그 시설물이 되겠으며 제조 분야 중 부가가치 업종의 제조 시설이며 3개 이상의 기업을 실증해야 합니다. 추진 방식은 역시 자유 공모입니다. 57억 내외 1개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며 세부 분야 그리고 내용은 저희가 2월에 이제 사업 공고를 추진하게 되는데 그 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트윈 중소 중견 기업 그리고 실증 대상으로는 제조 생산 컨소시엄 기업이 이제 컨소시엄을 해서 지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절차 및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공고는 2월 초에 시작해서 약 1달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협약 체결 및 사업 개시는 4월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사업 완료는 21년 12월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총 9개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파의 윤지석 팀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의 정보통신 방송 혁신 인재 양성, 즉 AI 대학원 사업에 대해서 IITP 이영욱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석박사 인재 양성 사업을 전담 관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정보통신인재팀장 이영욱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에 앞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간략히 사업 요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IITP 홈페이지 사업 공고란에 자세히 사업이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업 공고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분야 핵심 인재 양성 확보는 디지털 뉴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현안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이런 시급성을 인지를 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선제적으로 2019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8개 인공지능 대학원을 기선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년도에는 보다 많은 대학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2개 인공지능 대학원을 신규 선정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신규 과제를 선정하는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분야 석박사 고급 인재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세계 AI 인재는 약 7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22년까지 7,200여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AI 인재 확보와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와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에 AI 복합 전공 100개, 단과대 연구원 등을 설립해서 2022년까지 교수 500명, 학생 5,000명을 육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국 MIT도 AI 대학원 설립에 1조 3천억 원을 투자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AI 전문가도 선진국 대비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고 대학 내 AI 관련 교육과정도 미비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AI 인재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AI 분야 석박사 고급 인력을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인공지능 대학원 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동사업은 AI 핵심 기술 연구 및 교육을 통해서 세계적인 수준의 석박사 AI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2021년 2개 대학에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는 대학당 20억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ICT 분야의 대학원이 설치된 국내 4년제 대학 중 대학원의 인공지능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대학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기본 5년을 지원하고 이후 단계 평가를 통해서 성과가 우수한 대학은 최장 10년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여 요건은 AI 관련 석박사 교육과정을 반드시 개설 운영하여야 하며 1차년도에는 20명 이상, 2차년도 이후에는 40명 이상의 석박사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AI 관련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면 어떤 형태가 돼도 상관이 없고 대학 여건에 맞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사업 중점 추진 방향입니다. 인공지능 대학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인재 강국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사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AI 분야의 세계적 수준의 핵심 연구자를 집중 양성하기 위해서는 AI 핵심 기술 및 미래 원천 기술에 대한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체계적인 AI 분야 교육 연구를 위한 특화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영하여야 됩니다. 세 번째,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기업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국제공동연구 및 글로벌 인턴십 등 배출 인재의 해외 역량 향상에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중점 추진 사항은 특화 교육과정만 필수 사항이고 나머지 사항들은 신청하시는 대학의 특성에 맞게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 방식 및 체계입니다. 인공지능 대학원
과정 개설 및 석박사 과정 운영에 필요한 필수 참여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는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21년도 가을 학기부터 대학원의 인공지능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형태는 대학의 자율입니다. 다만 학과 신설이나 전문대학원 지원 등의 운영 형태는 교육부의 대학원 설치 세부 기준을 준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대학원 정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년도 20명, 2차년도 40명 이상의 신입생 정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인공지능 핵심 이론 및 심화 과정 등 인공지능에 특화된 교육과정 개설은 필수 의무사항입니다. 다음 과제 추진 체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ITP 전담기관, 주간연구개발기관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일반적인 R&D 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마지막 추진 일정 및 신청 접수 유의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동사업은 2월 19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3월 말까지 2개 인공지능대학원, 주간대학을 선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사람은 교원이나 참여 인력으로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 공고기간은 이미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1월 18일부터 2월 19일까지이며 전산 접수는 2월 19일 금요일 18시 정각까지 전산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실제 그 제출 마감 시간을 넘겨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감된 전산 등록 시스템은 절대 재오픈이 될 수가 없으니 다시 한번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대학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지원 요건 그리고 지원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IITP의 이영욱 팀장님의 발표였고요.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의 정보통신 창의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는데요. IITP 이승우 팀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보통신 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인재 팀장 이승우입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은 대학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제 산업체 수요 기반으로 개편하고 또한 전문 융합 교육을 통해서 그 AI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대학이 소프트웨어 전공 교육을 심화되고 고도화된 전공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비소프트웨어 전공 학생들한테도 소프트웨어 융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서 학교 전체가 이제 소프트웨어 인재에 집중해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이제 실습 환경 같은 교육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교육 과정을 개편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산학 협력 과제, 인턴십, 해외 교육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비용, 그리고 이를 위한 우수 교원 채용 등의 비용을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5년부터 19년까지 총 40개 대학을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최대 6년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는 신규 선정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저희가 2단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서 올해부터 신규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지원 내용을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 대상은 소프트웨어학과를 보유한 국내 4년제 대학이면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0억이고요. 지원 규모는 올해는 총 41개 대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이제 그 전에 선정이 돼서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32개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원할 대학은 총 9개 대학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 트랙이 7개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특화 트랙이 2개 대학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 트랙 같은 경우에는 대학당 연 20억 원 수준으로 해서 최대 8년까지 지원이 되고요. 특화 트랙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 대학, 그러니까 최근 3년간 재학생 기준으로 10,000명이 초과하는 대학은 특화 트랙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소규모 대학을 대상으로 연간 10억 원씩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원래 2단계 개편 방안을 통해서 사업을 좀 더 고도화를 했는데요.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 모델 고도화라고 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에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특화 트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중소규모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확산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수 강의 컨텐츠 공유라든가 비대면 환경에 맞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개발해서 모든 대학 또는 대학이 아닌 일반 부분까지 과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 트랙에는 최근 3년간 전체 정원 10,000명 미만의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트랙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 소프트웨어 학과 정원이 100명 이상이 필수로 있어야 하고요. 대학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운영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일반 트랙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금의 20%를 대학이 현금 매칭을 하여야 하고요. 반면 특화 트랙은 소프트웨어 학과 입학 정원이나 대학원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운영 같은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 부담금의 경우에도 정부 지원금의 10%만 매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방 소재 대학에 대해서는 2점,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이 선정되지 않은 미선정 지역의 대학에 대해서는 2점, 그렇게 해서 선정 평가 때 최대 4점까지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월 18일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6일까지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정말 간단하게 개요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사업공고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언제든 저희 문의처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현장에서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발표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의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나이파의 이명규 팀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임형규입니다.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그 제조, 의료, 금융 등 기존 산업과 AI 융합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그리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도 체감하시겠습니다만 인공지능이 기술 변화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이 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AI 관련한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I가 산업계 내에서 확산되기 위해서는 경영진들의 어떤 인식 변화, 그 다음에 AI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는 어떤 중간 관리자들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를 잘 실행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기술 인력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업은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있어서의 교육을 통해서 AI 활용 역량을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총 60억 원이 되겠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 체결 시부터 해서 올해 말까지 12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수행 기간은 보시다시피 산업협단체하고 AI 교육을 전문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을 저희 추진 프로세스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 분야 선정인데요. 산업 분야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공모시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 AI 국가 전략이나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자체 조사했던 여러 결과들을 포함을 해서 공모시에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20년도에 산업 분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중에 추경을 통해서 6개 분야는 이미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평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연차 평가가 끝나게 되면 그 결과를 반영해서 그 분야는 추가 선정을 하지 않고요. 그 외에 분야들을 올해 새롭게 선정을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모가 진행이 되면 수행 기관들은 산업별로 교육 수요를 조사하시고 그 다음에 AI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주제를 잡아서
커리큘럼을 구성해서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된 그 커리큘럼은 저희가 이제 평가를 통해서 선정 후에 전문가들과 함께 한 번 더 조율을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유공모를 통해서 6개에서 6개가 올해 분야가 6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추가로 6개의 분야를 뽑을 것이고요. 올해 연차평가에서 떨어지는 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대상은 산업 분야의 협단체 그리고 AI 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은 산업 분야당 4.8억 원, 5억 이내에 5억 이내에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산업 분야별로 150명 내외를 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매년이 끝날 때마다 연차 평가를 하고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은 아래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경영진 중심으로 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제시를 하시면 되겠고, 중간관리자급 교육을 위한 현장 적용 프로젝트에 대한 기행 역량 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AI나 소프트웨어 기술 전문가들이 해당 분야의 도메인 지식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각 부자별로 제안하시는 컨소시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신 다음에 제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2월 15일 경에 사업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한 달여간의 공모 기간을 거쳐서 3월 중순경에 평가를 하고 교육 과정에 대해서 조율을 맞춰서 4월 한 중순경부터 12월까지 교육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종적으로 공모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 공고가 나게 되면 내용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저희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발표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이파의 임영규 팀장님 발표를 해주셨고요. 총 19개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비대면, SOC, 디지털 인재 양성 분야의 5개 분야입니다. 먼저요, 저희가 현장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자,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 과제는요, 사업기간이 1월부터인데 2월에 공고가 나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시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나이파의 윤지석입니다. 전담 기간의 사업 기간이 1월부터인 거고요. 본 사업에서 추진되는 과제는 2월부터 과제 선정 과정에 들어가고, 이제 선정된 컨소시엄은 4월부터 12월까지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일정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일정도 저희가 정리를 해서 2개의 대표 홈페이지에 꼼꼼히 정리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질문 또 하나 질문해 드리겠는데요. AI 대학원입니다. 프로젝트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I 프로젝트에 대한 GPU 자원 임차는 어떤 식으로 제공이 되나요? 또 별도의 공급 기업과 운영, 지원 기업을 선정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GPU 자원 인프라는 과제 예산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료비를 장비 구축 비용을 반영해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네, 두 번째 질문이요. 또 별도의 공급 기업과 운영 지원 기업을 선정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별도의 공급 기업이나 운영 지원 기업은 따로 선정하지는 않고, 대학에서 이제 구축하는 선정하는 기업에 따라서 구축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신청하시는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구축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현장 질문에 대한 꼼꼼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사전 질문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는데요. AI 정밀 의료 솔루션 닥터 앤서 2.0 컨소시엄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12개 대상 질환 및 24개 소프트웨어 제안 시 특별히 고려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나이파 이주정입니다. 컨소시엄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의료기관, 병원과
기업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셔야 되고요. 주관 기관은 상급 종합병원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2개 이상 참여하시고 그 중에 한 군데는 주관기관 하셔야 되고요. 개발 참여 병원은 12개 이하, 그러니까 12개까지 이제 병원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그 개발 이후에 실증, 임상하는 병원은 개발 병원 포함해서 2배수 이상으로 제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환별로 소프트웨어별로 개발할 때 개발하는 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셔야 되고요. 12개 질환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후보 질환으로 13개를 공모 안내서에 제시해 드렸고, 그 중에 12개를 선정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과제 중복성, 그리고 개발 우선순위,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갖고, 추가적인 질환을 제한하셔야 됩니다. 다만, 질환 수는 12개로 확정해서 제한하셔야 되고요. 뭐 13개나 14개까지 해서 한두 개의 질환에서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질환과 소프트웨어를 제한하실 때 가장 유념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복성입니다. 기존의 타 부처나 타 과제에서 하고 있는 유사 중복성 과제 부분은 저희가 사업 심의 과정에서 그 부분에서는 좀 검토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제안하시기 전에라도 그 중복성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드리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대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더 드릴 텐데요. 산업 전문 인력 AI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행기관이 산업별 협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기업이 주관 기관이 되는 게 가능할지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주관 기관을 산업계에 있는 협단체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계 협단체라고 하면 이제 해당 분야의 이제 기업들 회원사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해당 산업의 뭐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비영리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산업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산업계에서의 AI 관련한 뭐 동향, 주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육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분야 내에 기업들을 잘 알고 그 분야 내에 돌아가고 있는 동향을 잘 알 수 있는 협단체를 주관 기관으로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런 그 기업의 경우는 그 해당 산업 분야 내에서 그 협단체와 같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좀 리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그 참여 기업으로 참여 기관으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총 19개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또 질의응답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카카오TV 그리고 네이버TV, 유튜브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셨던 것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저희가 모두 정리를 해서 디지털 뉴딜 대표 홈페이지 digital.go.kr 그리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or.kr로 꼼꼼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에는 어떤 저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 성장과 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달라진 세상에 저희가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선도화를 위한 큰 발판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조아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